우리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뷰티샵 매출상승연구소의 송진 원장입니다. 우리 원장님들의 매출을 팍팍 올려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원장님들에게 또 이 귀여운 귀걸이를 선물 받았다는 거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부엉이 귀걸이가 참 뭐랄까? 우리 원장님들이 왜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참 참신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이런 귀엽고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찾아보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냥 엄마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았다면 이제 아이한테 너도 이런 거 좋아하니? 하고 물어봐서 이제 좋아한다고 하니까 찾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원장님도 이거 하고 있었으면 하고 방송에 이제 찍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잘 어울리나요? 자, 오늘 만난 원장님이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원장님들한테도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주고 넘어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만난 원장님도 어제 우리가 직원과의 소통이 잘 되는지, 나의 기분 나쁨, 내가 직원을 바라볼 때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해서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원장님, 제가 그거는 그렇게 해서 다스리면 되겠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데 그때마다 다스려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생겼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직원을 이랑 이렇게 지내면 좋겠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냐 라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에게 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와 컨설팅하는 원장님들에게 이런 관점 하나 알려줬더니 다들 일하는 게 훨씬 편하고 직원과 소통이 더 잘 되고 또 화합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매출도 더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원장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이제 브랜드샵에 먼저 이제 취직을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샵에 들어가면 브랜드샵들이다 보니까 직원이 많죠. 그래서 파트, 그러니까 스텝, 뭐 디자이너 선생님, 뭐 점장님, 실장님, 뭐 원장님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한 50명 정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스텝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다 틀리잖아요. 뭐 매니저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뭐랄까 어느 단체에 가면 그 단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초보들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를 배우면 그대로 따라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다 배웠죠.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건 하지 마라 라는 매뉴얼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걸 제가 더 절실히 느꼈고 더 깊게 와닿았냐면 외국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한 번은 중국 손님이었는데 이 손님이 한국말을 할 줄 알아.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저는 중국에 대해서 크게 잘 몰랐는데 이 손님이 중국 그러니까 교포,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말은 어렴풋이 좀 해요.
하는데 한국 글씨를 읽을 줄을 몰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잡지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잡지. 그래서 이제 저는 갖다 드렸죠. 갖다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페이지를 딱 우리가 왜 잡지를 보면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 큰 페이지 안에 그 첫 페이지에 큰 제목들이 좀 있죠. 그럴 때 이제 저보고 여기 그 제목들이 뭔지 좀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하시는데 왜 읽어달라 그러지? 이제 속으로는 의아했죠. 그래서 네 하고 이제 읽어드렸는데 읽으니까 이제 그 사연 저 듣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사연 페이지를 넘겨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그 사연 페이지를 이제 찾았죠. 그 사연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연 페이지를 찾아서 고객님한테 드렸어요. 여기 이 페이지입니다 하고 드렸더니 이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샴푸를 이제 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샴푸를 하러 가야 돼. 그런데 이 손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 샴푸하고 올 동안 그 사연을 읽어서 저한테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제 처음에는 네? 이제 이렇게 됐죠. 왜냐면 당연히 글씨를 알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바로 이게 아니라 약간 의아했기 때문에 네? 하고 이제 대답을 살짝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중국 교포라서 말은 되는데 알아듣는데 글씨를 한국 글씨를 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읽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나름대로 손님이 요청한 거고 손님이 요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름의 어떤 서비스구나 해서 또 이분이 VIP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샴푸를 하러 가는 동안 읽었어요. 그 샴푸 끝날 때까지 얼른 빨리 읽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손님이 이제 이쪽으로 올 거니까 빨리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손님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 잡지를 읽음으로써 그때가 이제 일하는 중간이죠. 엄청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렇게 혼을 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왜냐면 손님이 읽어달라 그랬고 읽을 줄을 모르시니까 그 줄거리를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를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이 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스텝장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점장님, 원장님 모두가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냐? 네가 그 일하는 그 매장 안에서 사람들 다들 분주하고 이런데 손님이 봤을 때도 네가 잡지를 읽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니? 이러면서 이제 굉장한 저에게 화도 내고 훈육도 하고 눈치도 없다 하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그날 정말 저는 우울하고 힘들었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손님이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준 것 뿐인데 하면서 많이 울었었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들을 꽤나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마, 뭐는 하지마를 그때그때 그냥 알려주니까 제 느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 소위 말하는 꼴보기가 싫은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입장이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러면 나는 내가 운영을 하면 이렇게
내가 뭐 하면 안 된다는 행동들을 차라리 미리 알려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선 샵 차리기 전에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죠. 바로 그거는 뭐냐면 제가 디자이너가 되니까 제 밑에 저를 이제 보조해주는 보조 스텝 직원들이 있죠. 담당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너들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 담당 보조 스텝들한테 우리 팀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뭐예요? 제가 봤을 때 화가 날 법한 것들. 그리고 제가 손님들한테 나는 이런 스타일로 하게끔 큰 포부가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에 인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명확하게 목록을 작성해서 우리 보조 스태프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해 나가면서 오히려 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내가 싫은 행동 이미 하지 말라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안 해요. 이해가 갔나요,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또 이제 지내다 보면 우리가 또 그거를 미리 고지를 했지만 또 어떤 부득이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죠. 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알려줬는데 또 굉장히 화가 날 법한 일들이 보이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 회의를 거쳐서 고지를 해주면 되죠.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샵 운영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능률적이고 서로 소통이 잘 돼. 그리고 직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꼭꼭 집어서 알려주니까 그거를 정확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직원들과 소통할 때도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해야 될 것들도 물론 알려줬잖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면은 이제 직원들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지키고 있으니까 내 행동에 크게 문제가 없겠지. 원장님한테 이런 거를 내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욕먹을 일은 거의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동에 제약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고지를 해주니까 직원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알바생이 오든 뭐 스페어 직원을 쓰던 뭐 이제 정식 직원을 쓰던 간에 우리 원장님들이 우리가 1인 뷰티샵이었다가 직원을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운영했던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딱딱딱 매뉴얼화 시켜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직원이 우리 원장님이 이랬어요. 얘는요 와가지고요 손님이 잠깐 없는 시간만 되면은 게임을 하네요. 너무 화가 나요.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매뉴얼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또 어떤 거? 저는 얘가 자꾸 어디를 나가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담배를 피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화장실을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나가면 꼭 어디를 간다고 말을 하고 가면 좋겠는데 또 말을 전혀 안 하고 가서 또 전화도 안 가져가서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를 나갈 때 꼭 원장님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걸 잠깐 빨리 갔다 오면 되지 하고 말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장님들마다 성격이 틀리죠? 없을 때
화장실 갔나 보다 그냥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가면 내가 화가 나. 그럼 나는 초조해서 못 기다려. 막 찾아야 돼. 이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싫은 것들을 이렇게 매뉴얼화를 시켜놓으면 직원들과 소통이 훨씬 잘 되고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이 샵이 운영되고 돌아가는데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직원들과 이렇게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회의를 할 때도 훨씬 더 윤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 원장님들이 비단 뭐 우리 샵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벤처 기업들도 많죠. 네, 이런 기사들을 보거나 또 이런 강연 같은 걸 들어보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이제는 이런 방법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 우리 샵이 운영되면서 이런 거는 불편하고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은 것들을 콕 집어서 다 매뉴얼화 시켜서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명시를 해놓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들이 직원들과 샵을 운영하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마음이 편안하시고 더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로 일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어떤 시스템으로 매뉴얼화 해야 돼? 우선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원장님들처럼 나 그거 불만이에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어느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눈치를 덜 보게 돼요. 왜? 매뉴얼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지키면 되는구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써놓고 뭐 하면 되는 것만 써놨을 때는 안 되는 게 뭐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이제부터 안 되는 게 뭔지 매뉴얼화 시키자는 거. 자, 그러면 뷰티샵 운영 전략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많은 도움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